자, 원가 보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96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책 보시면서 제가 필기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6페이지에 원가 배분의 기초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가 배분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부과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원가 대상이란 개별적으로 원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의미하고 부문, 그리고 제품, 활동, 프로젝트 등을 말하게 됩니다. 자, 원가 배분의 목적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약간 진짜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보고를 위하여 재고 자산을 평가하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원가를 배우는 목적과 같은 거죠. 그리고 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부문 책임자나 종업원들의 성과 평가를 위한 목적이다. 계약 금액의 결정을 위한 목적이다. 결국 우리가 원가를 잘 책정해 놔야 앞으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가를 제대로 잘 측정을 해야 우리가 판매 가격을 측정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원가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더 매출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원가 배분을 하게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챕터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제조간접비의 배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자, 일단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할 때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자, 간접 재료비는 각 부분의 뭐 직접 재료비에, 그리고 간접 노무비는 각 부분의 직접 노무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A 제품과 B 제품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를 대응을 시킨다라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A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B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칠판, 그리고 얘가 이제 의자라고 했을 때 나무가 아니라 칠판에는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초록 색깔 그 판이라고 그냥 할게요. 판. 그리고 의자에는 이러한 뭐 철 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나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첫 번째 이제 의문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간접 재료비가 우리가 1,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직접 재료비의 비율에 맞게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 중에서 800분의 300만큼은 A에 배분하고 1,000 중에서 800분의 500만큼은 B에 배분을 하겠다. 그래서 A와 B의 재료비 총액을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기계 가격 또는 기계 사용 시간, 건물은 보통 면적별로, 그리고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전력 사용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기도 하고요. 가스, 수도비도 마찬가지로 사용량, 뭐 수선비는 횟수나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뭐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하게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원론적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그냥 뭐 말문제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1페이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우는 원가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원가는 재료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요. 이걸 또 두 개로 나누죠.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에 대응을 시켜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죠. 그리고 노무비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렇게 나누죠. 직접비는 제공품 계정에 바로 대응을 시키고요.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제조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와 간접 제조 경비가 있을 거예요. 직접 제조 경비는 제공품 계정에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이 다 간접 경비겠죠. 제조 간접비.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반영이 되어서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거, 소비된 거, 투입된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만큼은 기말 제공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공품의 형태를 한번 보면 뭐 기초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말에 남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 요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산정할 때 반영이 되는 거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서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되죠. 결국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원가를 배분을 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제공품 계정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직접 경비들은 바로 제공품 계정으로 들어가지만 제조 간접비들은 아직 제공품 계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적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별, 부문별로 제공품 계정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이걸 회계 처리로 해보게 되면 제조 간접비, 물론 이걸 통으로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각 계정 과목별로 반영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떤 흐름을 보게 될 때 제조 간접비 계정을 이렇게 없애면서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이 회계 처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조 간접비를 그럼 제공품 계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제공품도 우리가 뭐 A 제품이 있고 뭐 B 제품이 있고라고 한다면 제공품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때 A 제공품에 얼마, B 제공품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런 관리, 이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간접비의 뜻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등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말합니다. 제조 간접비는 각 제품별로 추적하여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같이 바로바로 대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집계된 제조 간접비를 여러 제품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제조 간접비의 배부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실제 배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액법, 시간법, 수량법 등이 있다. 이거를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기준들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그냥 그렇게 풀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가액법,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게 가액법입니다. 직접 재료비는 산식 한번 보시면 이 1개월간이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1년 단위로 해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 원가 통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단위로 원가 계산을 한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여기는 1개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분기로 3개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반기로 6개월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기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조간접비 총액을 직접재료비 총액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 뒤에 103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본 문제 4-2번에 1번 문제 있습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배부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산식은 제조간접비 총액 20만 원. 그리고 직접재료비 총액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배부율은 얼마? 10% 0.1이 되겠죠. 그러면 A 제품에 들어갈 제조간접비는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접재료비가 A 제품의 직접재료비가 80만 원이죠. 자, 결국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배부를 하면 되겠죠. 직접재료비의 0.1%가 보통 제조간접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A 제품의 제조간접비는 8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봤을 때 보통 제조경비 대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대비 이 직접재료비 요거의 비율이 한 0.1%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A 제품의 직접재료비의 0.1%를 곱하게 되면 제조간접비의 비율이 A 제품의 제조간접비의 비율이 얼추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액법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노무비 나와 있는데 앞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밑에 103페이지 2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접 노무비법으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하고 A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1개월간의 제조간접비 총액이 24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과 직접 노무비 총액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구한다. 요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이 24만 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 총액은 30만 원. 그럼 얼마가 나오죠? 배부율이 0.8 나오죠.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하면 되죠. 자, 지금 이제 A 제품이죠. A 제품의 배부액을 한번 보시면 제조 간접비가 지금 24만 원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동기간의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만큼 들어갔고요. A 제품에 18만 원, 그리고 B 제품에 12만 원만큼 들어갔습니다. A 제품에 들어간 게 18만 원만큼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80%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비로 배부가 되니까 18만 원 곱하기 80%에서 가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죠. 18만 원 곱하기 80% 하면 죄송해요. 제가 계산기를 저기 옆방에 두고 와가지고 어, 14만 4천 원 14만 4천 원이라는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오죠. 결국 똑같아요.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실제 들어간 가액에다가 이 배부율을 곱하면 각 제품별 제조간접비 배부액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에서는 하나 더 물어봤어요. A 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하게 되죠. 직접 재료비 A 제품은 4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18만 원. 제조 간접비는 14만 4천 원 구했죠. 이게 A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가액법이 직접 원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원가는 일단 뭘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1번에서는 재료비 기준으로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산정을 했고요. 2번에서는 노무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산정을 했어요. 3번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가지고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부율을 구할 때는 총액을 기준으로 나누라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총액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계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제조간접비 총액 18만 원. 그리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총액 합치면은 90만 원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 0.2 나오죠. 배부율은 0.2.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문제로 물어본 게 배부액. A 제품 배부액. A 제품의 배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하면 A 제품에 우리가 들어간 직접 재료비가 40만 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18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해놨던 배부율을 곱하게 되시면 그러면 A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산정이 되겠죠. A 제품의 제조 간접비. 자, 그럼 최종적으로 A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해보면 A 제품의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 A 제품의 직접 노무비는 18만 원. A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11만 6천 원. 그래서 A 제품의 제조 원가는 총 이만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다 똑같죠. 총액 기준으로 배부율 산정한 다음에 각 제품별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곱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의 각 제품별 배부액이 산정이 된다. 그리고 그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산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조 원가의 구성을 위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A 제품의 최종적인 제조 원가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가액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동 시간, 그 다음에 기계 작업 시간. 이런 식으로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104페이지에 4번 문제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기본 문제는 보통 잘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계산 문제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직접 노동시간법과 기계작업시간법으로 제조간접비 배부율과 갑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계산한다. 지금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총액이라는 개념은 같아요. 총시간, 총액 같은 개념이고요. 자, 배부율 한번 산정해 볼게요. 직접 노동시간법으로 일단 먼저 산정을 해보면 우리가 총 제조간접비
금액이 30만 원만큼 들어갔죠. 자, 이걸 뭘로 나누냐 하면 직접 노동시간 수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죠. 그럼 배부율은 300. 이게 왜 이렇게 안 써지죠? 300. 이게 제가 아이패드에 원래 그 애플 펜슬을 썼었는데 애플 펜슬을 한번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 패드로 많이 했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 한 번 더 샀어요. 근데 그것조차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거는 이제 저희 딸이 이걸로 이제 뭐 유튜브 보고 하다가 이 펜이 있으니까 한번 꺼내가지고 장난치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집 어딘가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찾지 못해가지고 또 한 번 살까 하다가 나한테 애플 펜슬은 약간 사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간 짜풀 펜슬이라고 해요 보통. 거의 애플 펜슬의 한 6분의 1의 가격? 그 정도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그 펜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근데 이것도 가성비는 나름 좋긴 한데 가끔 이렇게 내 손이 좀 닿거나 할 때 뭔가 쓸거나 할 때 내 손이 이렇게 좀 닿으면은 이거를 약간 인식해서 필기가 좀 깔끔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손 닿지 않게 이렇게 띄어서 쓰다 보니까 필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배부율이 300이라는 거를 일단 구했고요. 그러면 갑제품에 대한 시간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 한번 해볼게요.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갑제품은 40시간만큼을 사용을 했어요. 배부율은 300이라고 구했죠. 그러면 갑제품에는 12만 원만큼의 제조 간접비가 배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기계 작업 시간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산정을 합니다. 총액 얼마? 30만 원. 지금 배부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기계 작업 시간 수예요. 총 기계 작업 시간 수는 600시간.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배부액은 500이 산정되죠. 배부율은 500이 산정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합니다. 갑제품에 배부를 하게 되죠. 갑제품 실제로 들어간 시간이 200시간 곱하기 배부율 곱하면 10만원. 이게 이제 갑제품의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서 1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예정 배부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예정 원가 계산에 약간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초에 미리 예정 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여기서 밑줄 치셔야 되는 건 미리. 연초에 미리가 가장 중요해요. 예정 배부라는 건 실제로 배부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정액을 미리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말, 사전, 미리 같은 말이에요. 미리 우리가 산정을 해두었다가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제품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예정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예정 배부법에서는 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품의 제조 원가를 월 중에 신속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배부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따라서 일단 예정 배부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근사치의 원가액을 우리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우리 원가 계산을 계속 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 원가 계산을 한 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신속성입니다. 바로바로 계산이 되어야 우리가 바로바로 통제를 하고 바로바로 어디서 얼만큼의 빵꾸가 나는지 어디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신속성이라는 단어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미리 계산해보는 예정치, 기준치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예정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준치를 설정을 어떻게 해놓냐 하면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을 미리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기준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정치가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얼마만큼의 물건을 만들 거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대충 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조간접비가 아마 예상이 될 거다. 이 정도의 예상액은 아마 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부 기준으로 봐왔던 거는 뭐 가액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법도 있었죠. 이걸 뭐 가액으로 산정을 하던 시간으로 산정을 하던 어쨌든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또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총액에다가 예상치 총액을 나눠서 예상되는 배부율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구해놨으면 실제로 그 시간이나 발생액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게 돼요. 이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4페이지 한번 펴두시고요. 자, 주식회사 대안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12기 중에 제조간접비 예산은 80만 원, 예정 작업 시간은 5,000시간으로 결정을 하였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일단 배부율은 무조건 우리가 총액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총액을 통해서 배부율을 결정을 한다. 제조간접비 예산 총액은 80만 원.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는 작업 시간이었죠. 예정 작업 시간은 5,000시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배부율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치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0만 원 나누기 5,000시간을 하게 되면 160이라는 배부율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예정 배부율입니다.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작업 시간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월 달에 작업 시간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해서 예정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예정 배부액은 배부율 죄송해요. 예정 배부율은 구해놨죠. 160으로. 실제 시간은 문제에서 제시가 된 건 180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는 28,800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정 배부율을 구해놨으면 거기에다가 실제 들어간 금액이나 시간을 곱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이죠. 예정 배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게 배부율은 예정이지만 실제 투입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실제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예정 가액이나 예정 시간을 넣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0만 원은 5,000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160이라는 예정 배부율을 산정을 했죠.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도 예정치를 넣게 되면 이 예정치는 뭐예요? 얘예요, 얘. 총 5,000시간이 발생될 건데 우리가 제품 8번에서는 200시간이 발생이 될 거다.
이건 뭐예요? 예정치예요. 5000시간을 이루고 있는 넘버 8번의 예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넘버 1번부터 9번까지 뭐 8번까지 있다면 넘버 1번부터 9번까지의 총 예정 시간이 5000시간인 거예요. 근데 5000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예정 배부율 160을 구해 놨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예정치를 곱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 예정 배부율을 구해 놨는데 이거를 다시 예정치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정 배부율까지 구해놨으면 여기에 곱해지는 건 예정치가 아니라 실제치가 들어가야 됐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이렇게 이제 산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다시 102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예정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간접비가 들어간 금액과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2페이지 거기 이제 분계가 보이시죠? 중반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시에 일단 방금 우리가 산정해 놨던 제조간접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2만 원이라고 한번 산정해 볼게요. 이게 제공품 계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배부율을 구할 때 실제 들어간 금액이나 시간을 가지고 배부율을 구한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산해 놓은 예정치를 가지고 배부율을 구했잖아요. 요거는 예정치입니다. 이 금액들은 예정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제공품 계정에 반영을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 금액을 그대로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치와의 조정이 필요해요. 자, 배부한 금액은 이렇고 실제 들어간 금액을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조간접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겠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만 원, 얘가 만 원, 얘가 만 원.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차이가 발생이 될 거예요.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예정으로 우리가 배부했던 값보다 실제로 배부된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조절을 해줘야겠죠. 오른쪽에 차이가 나오니까 제조간접비 만 원 이렇게 차이를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배부 차이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배부 차이를 우리가 나중에 처리하는 거는 바로 밑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면 실제로 배부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차이를 조정할 때 이번에는 차변에 빈칸이 생기니까 차변에 제조간접비 5,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배부 차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계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정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매출원가 등에 반영이 되면 안 되고 실제치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치와의 차이 조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기억은 꼭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분계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는 보통 차변의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대변의 집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변의 집계를 한 이유는 위에서 예정 배부할 때 이미 이 비용들은 차변의 집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변의 반대 분계를 통해서 대변의 집계를 해놓고 그것과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대의 분계를 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낯설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지금 위에 분계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제조간접비를 산정을 한 거는. 이 제조간접비가 산정이 될 때 위에서 이미 재료비 등이 왼쪽에서 분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들어간 제조간접비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차이를 조정하면서 매출원가에 보다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배부 차이에 대해서 이 배부 차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102페이지 양가로 3번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원가법이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어서 분계를 해보게 되면 배부 차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배부 차이를 없애면서 아이고 이거 10,000원이잖아. 배부 차이를 없애면서 계정 과목을 매출원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부 차이 없애면서 매출원가 10,000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예정보다 실제가 더 많죠. 그럼 예정 배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소 배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반영을 해줘야겠죠. 매출원가가 차변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과소 배부를 우리가 배부 차이를 통해 가지고 10,000원만큼 더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매출원가에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빨간색은 예정치보다 실제가 더 적어요. 즉 예정치가 과대 배부가 된 거예요. 과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 차이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조정해 주게 되면 매출원가가 오른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마이너스인 효과, 즉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과대 배부한 것을 차이 조정을 통해서 매출원가로 그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즉 결론만 놓고 보면 예정 배부에서 과소 배부가 됐다. 그러면 실제와의 차이를 조절해서 더 플러스를 시켜준다라는 의미고요. 예정 배부에서 과대 배부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와의 차이를 통해서 더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실제 제조간접비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보면 이미 우리가 20,000원만큼의 비용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하면 안 되고. 그쵸? 근데 실제 들어간 거는 30,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0원 더 배부 차이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30,000원만큼의 실제 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대 배부된 거 보면은 20,000원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제조간접비는 15,000원이야. 그러면 5,000원만큼의 배부 차이 조정을 통해서 5,000원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죄송해요. 이거 또 10,000원으로 썼어요. 5,000원. 5,000원만큼을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배부 차이 조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안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에 총 원가 또는 간접 원가의 금액에 비례해서 다시 한번 안분한다는데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냥 제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4-2번 요거는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예정 배부에 구한 다음에 실제 시간이나 가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밑에 분계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서 그 차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4-2번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배분하는 안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우린 지금 원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리 107페이지 한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중간고사 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다 낼 거예요. 20문제. 주관식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할까 했는데 일단 뭐 중간고사고 하니까 객관식 문제로 20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그러면 한 문제당 거의 5점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간은 문제당 하면은 1분 하면은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40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날짜는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또 1시 10월 17일 시간은 1시 강의실에서 시험 보는 거고요. 우리가 102호인가?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는 어떤 문제들 출제될 거냐 하면 일단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있죠. 거의 거기서 조금 숫자만 바꾸던지 아니면 한 번 더 응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내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책에 있는 문제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있죠. 그거에 대한 약간 예제 문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 문제를 굳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번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보통 이제 패스를 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한 번씩 당연히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는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객관식 문제 우리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올리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